막힌 우리 정치의 맥과 혀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김성태가 풀어주는 정치의 맛. 협치 전문 기술자, 분쟁 조정 해결사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의장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전에 주 기자 일본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네. 요즘 주 기자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네. 할 말이 참 많네요, 보니까. 네, 많아요. 네? 어른들이, 그리고 특별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할 일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됐다. 그렇다지만 뭐 법적으로 기각됐습니다만 뭐 정치적인 책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민주당도 이 탄핵 소추가 인용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많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헌법재판관 9대 0이 뭘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정치 행위 짓을 민주당이 벌린 겁니다. 그것도 헌정 역사상 75년 만에 장관 탄핵 소추를 처음으로 이렇게 벌린 거예요. 그것도 거대 제1야당 입법 권력을 가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국회에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또 보장하고 있는 이 탄핵 소추권이 너무 경박스럽게 이렇게 발의가 돼가지고 결국은 현재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9대 0으로 이게 기각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 봐라 니들 하는 짓이 그렇지 이런 것보다도 어찌 보면 국회가 입법 권력이 대의민주주의 국회가 대망신을 한 날이에요. 그런데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들이,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잘한 건 없잖아요. 국가가 또 그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상민 장관의 태도, 말 굉장히 좀 상처 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국민적 참사를 갖다 뭐 여의도에서 정쟁의 도구로 이게 그냥 가버린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마디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예.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비록 헌재에서 면죄부는 받았지만은 본인이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재난과 창극을 극복하는 그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대국회 답변 자세나 태도 그리고 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네. 참 그 장관으로서 앞으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깊게 본인 자신을 되돌아본 그런 성찰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3706 의장님, 오지육 답답했으면 탄핵 소추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의장님, 여기서 질문 갑니다. 예. 이상민 장관 네. 계속 갈까요? 아니면 물러날까요? 총선 얘기도 나오는데. 본인 어제 헌재 결정 이후에 바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수해 현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비닐하우스에 가서 이제 그 수재를 입은 그 비닐하우스에 이제 농작물을 이렇게 걷어내고 비닐하우스를 치우는 그 이제 일을 한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보고 또 뭐 어제도 밤늦게까지 행안부 또 업무 보고를 또 받아내면서까지 처신을 하는 걸 보면은 본인이 자진해서 네. 비록 헌재 결정은 이렇게 기각 결정으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정치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사죄하면서 앞으로 더 뭐 자기가 그때 이 재난과 창극에 대한 그 대처 방식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정말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물러납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또 한판 붙었어요. 양평 고속도로 두고 나서 이걸 두고 원희룡 장관하고 야당 의원하고 강하게 격돌을 했는데 어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국토교통위 소관 상임위에서 네.
뭐 이미 예견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만은 비 피해 때문에 이게 수년 됐다가 오늘 상임위 개최된 것인데 네. 본인들도 요즘 상임위 의원들도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열이 뻗쳤겠습니까? 오늘 상임위에서 원희룡 장관 한번 보자 한 그게 장렬했어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도 물러남이 없었죠.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극한 대처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네. 극한 대치를 떠나서 보고서 없이 종점이 변경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사과하라 했더니 이재명, 이해찬이 먼저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의혹을 해명하면 되지 왜 민주당이 잘못이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예. 의혹 제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뭐 타당성 조사 과정 속에서 나온 네. 이 보고서에 의해서 예. 비판이 있고 이게 졸속으로 검토된 대안이고 노선이다. 예. 이러면 되는데 그 이전에 예. 이미 이해찬 대표가 지방의 민주당 뭐 이 행사에서 이게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종점 근처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네. 김건희 여사 일가 땅들이 뭐 거기에 다 소재하고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게이트다. 이렇게 이미 의혹 제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상적으로 이 한마디로 대안 노선이 아무리 새로운 IC가 양평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 타당성 조사에서 새롭게 반영이 돼가지고 가더라도 이거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이 의혹의 끈을 끊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극약적인 처방을 원 장관이 쓴 것인데 그걸 저희 뭐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다 100% 동의는 안 해요. 다만 이 본질은 그런 의혹은 다 해소하고 하루빨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정부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이 사과하면 오늘이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사과해야 제가 볼 때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이 사과 안 합니다. 예. 뭐 야당에서는 의혹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뭐 여전히 뭐 지금 현재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고속도로 계획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쭉 공문이라든지 진행되어 내용 절차 이런 모든 사업 관련 공문서와 노선 검토 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까지 모두 자료를 다 내놨어요. 이런 것은 한마디로 원희룡 장관도 이 국민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 그냥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이죠. 예. 그럼 이럴 때 저는 정치를 우리 해야죠. 당이 풀어야죠. 그렇죠.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 당이 예. 민주당하고 이거는 뭐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예. 우선 국민적 바람과 또 양평 국민들의 바람은 이 고속도로 노선이 빨리 추진되는 거니까 이걸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면 답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한발 우리가 이렇게 문별한 의혹 제기한 거 이거 좀 뭐 문제가 있고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입장 우리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희룡 장관이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김기현 당대표와 이 뜻을 모아서 이걸 원장관의 그 문제를 또 우리가 결자 해지해 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정치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징계 뭐 큰 중징계는 아닐 것이다. 대권과도에 큰 뭐 흠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타 언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본인이 분명 잘못했죠. 예. 뭐 그런 뭐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또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대구시에 자기 뭐 행정자치구역 그 안에 피해 안 입었다고 해서 골프 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주말이라서 본인은 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 국민적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가 이분 잘 아는데 절대 사과 반성 잘 안 하는 분이에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유례 없이 2번씩이나 사과했고요. 대국민 공식 사과를 하고 서해 봉사활동하고 또 계시더라고요. 경북의 또 인근에 네. 예천 지역을 가서 3일 동안 그 홍 시장 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는 저분 말이야 저 땡볕에 한 3일 하고 들어눕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정도로 이제 본인이 국민적 한마디로 눈높이에 자기의 처신을 맞추려고 땡볕에서 쉬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자성하고 막걸리도 성찰하고 네? 반성하는 거죠. 그렇죠. 자성하고 성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거죠. 자, 그랬으니까 그렇다. 징계. 그러면 법에도 뭐 눈물이 있는데 네. 예? 법에도 눈물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윤리에는 눈물이 많구나. 윤리위에서도 봐주는구나. 그래도 이제 본인이 네.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명백하게 하고 예. 그 진정성을 또 일정 부분 우리가 수용해 주면서 네. 가한 징계는 또 가한 정치적 갈등을 양산시킬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네.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네요. 자, 한동훈 장관이요. 나와서 또 박범계 의원하고 또 한판합니다. 다른 의원하고도 또 한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불체포 특권 보기 싫으면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또 겁니다. 오늘 마치 법사위도 이제 국회 상임위가 예. 열렸어요. 네. 법사위 상임위 이제 나서려고 하니까 당연히 네. 국회를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회에 오면은 대단히 많은 기자들이 네. 마이크를 갖다 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최악의 사법 방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대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서의 본인의 입장은 상당히 단호했습니다. 좀 단호한 게. 항상 단호하게 항상 좀 이렇게 뭐 대결적이에요. 아니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이하영 전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 이 지금 현재 이미 기소가 돼 가지고 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진술을 번복해라고 압박하는 행태에 이런 뭐 일련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가 나오는 부분을 상당히 본인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표현 자체가 이거는 최악의 사법 방해다. 네. 그리고 황당한 무력 시위다. 뭐 이런 뭐 극한 표현까지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이하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이 수십억 뒷돈을 갖다가 이제 대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지금도 추가 관련자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난번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특히 정진상, 김용 그런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이런 사람들 특별면을 통해 가지고 당이 있다. 뭐 한마디로 버텨라.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조직적 범죄 혐의로 이게 기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요즘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면회하겠다 했는데 면회가 거절됐고 지금 그렇게 누구 민주당 의원이 찾아가서 지금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왜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그 대책위원회라는 걸 조직해 가지고 네. 이걸 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하영 네. 그리고 김성태 뭐 쌍방울 전 회장 예. 이 조작 수사의 농도가 짙다. 자, 그리고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사법 거래 의혹이 있다. 예. 한마디로 국가보안법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훨씬 많은 처벌 행량을 높일 수 있는데 검찰은 왜 외환거래법만 가지고 기소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사법 거래다. 뭔가 이게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김성태 의장님, 예. 김성태 의장님이 한 달 전에도 한 3주 전에도 2주 전에도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 이름이 쌍방울입니다. 아니 쌍방울 회장 이름이 김성태입니다. 동명이인인데 김성태 문제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곤혹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큰 파란을 일으킬 거라고 저한테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한 부분이지만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법조인들 네. 이런 분들의 많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그렇고 이하영 경기도 전 부지사도 그렇고 자신들이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총대를 메고 아무 윗선의 도움이나 지시 없이 아무 관련성 대가성 상관관계 없이 자기네들이 북한에 왜 돈을 갖다 800만 불을 갖다 주느냐. 또 이하영 부지사도 자기가 이재명 대표와 뜻과 관계없이 한마디로 자기 단독적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이기 때문에 지사에 북한 방문을 위해서 그 초석을 까는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 보고 이거 좀 대북 비즈니스 할 때 우리 지사 좀 방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김성태 지금 현재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서 그 밑에 부회장뿐만 아니라 많은 쌍방울 임원들이 진술을 다 해버렸죠. 거기다가 이하영 부지사도 국정원에서 이미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북측 아태위원장 그 양반하고 다 같이 있었던 게 이게 국정원 보고 자료로 있는 게 그거마저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가져갔는데 그걸 들이대는데 어떻게 이하영 부지사가 버팁니까? 자, 쌍방울 관련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언론 중심으로. 네. 그렇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웬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진술을 다 확보했고 또 물증도 웬만큼 확보한 상황이라면은 이제는 그러면 이하영 부지사 선까지 한마디로 꼬리를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끊는다면은 이 역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검찰은 수사하는 내용 중에 결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끝까지 가면은 당연히 그 종착역에 이재명 대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요 근래 보도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6월 달에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국회 대정부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맹약하게 포기하겠다 그랬죠. 네. 자, 그렇게 하고 또 7월 달 이번 달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중심이 된 민주당에서도 비록 정당한 꼬리나 하나 붙였지만은 불체포 특권 자기네들 이제 포기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른 또 민주당 내에서 이게 표결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걸 이렇다 저렇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 의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진, 천공, 이제 그 사람 아니고 이제 백재건 교수랍니다. 왜 그렇게 무속 얘기가 왜 이 정권 주변에는 계속 나옵니까?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속이나 미신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세우려고 발악하는 세력들이 발악을 하는 게 아니라 건진도 나오고 천공도 나오고 백재건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진이 지난번 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결론은 아니라는 사실이 천공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백재건 교수가 했다면서요. 백재건 교수는 말 그대로 교수예요. 풍수 지리학을 공부한 교수예요. 학문의 한 영역입니다. 원광대학교에도 이 지금 풍수지리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 대한민국의 많은 유수의 언론에서도 이분의 칼럼이라든지 이분의 그런 자문을 구해요. 자, 검사 시절에 이 백 교수를 윤석열 검사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풍수로 만난 게 아니라 관상 얼굴 박사라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풍수 줄이면 합니까? 이런 동양학 공부하는 사람이 관상 사주 철학 다 보는 거죠. 아니 의장님 그러니까 이런 무속 얘기나 이런 관상 철학 얘기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 내만 과거 검찰 시절에 네. 봤냐고. 그때 김정숙 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또 만나고 정권 얘기 또 하시고 또 전 정권 얘기하시고 이재명 또 대표 내에도 네. 2017년 자. 내 백정 교수하고 무려 4시간 식사까지 하면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후보 때 개인이면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군사 보호 이게 중요한 정책 결정계. 지금도 천공이라든지 이런 건진법사 이런 분들 네. 만나가지고 국정 운영에 그러면 안 되죠. 결정적인 한마디로 농단을 이렇게 야기하는 그런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네. 문제죠. 문제지. 큰 기자 문제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큰 문제죠. 그런 과거 지사에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 가지고 네. 지금 연결져 가지고 대통령실 이전도 한마디로 미신과 주술에 의해서 대통령실 이전했다. 그리고 국가 운영, 국정 운영도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좀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람들 좀 주변에 못 오게 하고 지금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재건 교수 왔다니까요. 백재건 교수가 네. 윤석열 대통령 내에 간 게 아니고 예. 당시 대통령실 이전을 추구했던 네, 윤한홍 의원과 지금 경호처장을 하고 있는 당시 이분이 네. 뭐 안전을 경호를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전 경호하고 그분들의 분석. 자문을 받은 것이죠. 알겠어요. 주계진 않는데 네.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도 국가의 중요한 안보기관이나 국가 중요 기관들에 대해서 네. 이거 다 봅니다. 제가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도 미래학자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중요한 안보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이 들어서는 것이 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안전한지 자, 그 지리학 이런 전문가들 강서울의 다 봅니다. 터줏대감 김성태. 자, 강서구청장 재보선 얘기는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치의 맛 김성태 국민의힘 상임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